송파, 위례, 성남 지역 초급매 대부분 소진되고 호가가 급매 대비 10% 정도 올라갔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셨던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올라온 가격대에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막 바닥 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데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사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10%의 이제 안전 마진을 갖고 가신 건데, 그럼 여기서 여기 또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은 제 생각은 그런 송파 이런 지역들은 이제 바닥 찍고 10%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아직 덜 오른 지역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좀 범위를 넓혀서 투자자 입장이라면 범위를 넓혀서 그런 지역들을 미리 선진입해서 10% 오를 지역들을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굳이 강남을 고집하지 말고. 그렇죠. 네,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어차피 투자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두 채 사셔도 되고 여윳돈에 맞게. 네. 왜냐면 이미 오른 10% 내가 더 비싸게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 사고 싶으면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데 오를 지역들을 사서 들어가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근데 다만 내가 송파에서 반드시 실거주를 하겠다. 그러면 감수해야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강남에 등기를 치고 싶어. 네, 네. 좀 다른 데는 마용성은 안 내켜. 네, 뭐 이런 그럴 수도 느낌? 있죠. 예, 그러면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가격이 좀 조정될 때 들어갈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들어갈 건지 그건 이제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 그 가격대로 다시 떨어지진 않을 거다. 예, 그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10%라도 오른 가격으로 내가 사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심리가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만 올라도 못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닥 찍을 때 사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한번 보세요. 지금 10% 올라서 지금 한 5천만 원, 1억 정도 오르면 그거 1억 아까워서 못 사신다니까요. 저도 그런 결정 내리기 힘들다고요. 왜냐면 불과 작년 11월, 12월, 그러니까 3, 4개월 전에만 하더라도 1, 2억 정도 쌌었는데 지금 1억 내가 비싸게 주고 산다고 하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못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계속 어느 정도 계속 올라서 끝끝내 오르면 내 그때는 사야지 하고 샀는데 그때는 또 물리는 거고. 근데 다만 지금 10% 정도 올랐으면 그렇게 물릴 정도는 아니고, 설령 물린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 물리는 거니까 그 정도는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를 사지 마시고 좀 덜 오른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일단은 첫 번째 대안은. 근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 꼭 사야 돼 이러면 10% 정도 물릴 거 각오하시고 사셔야 된다. 10% 피 주고 사는 느낌. 그렇죠. 네, 네. 좀 아쉽지만.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아파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 일기 신도시. 근데 이제 리모델링보다는 사실 재건축이 돼야지 네. 아무래도 좀 혁신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단지들도 계속해서 오를 거고,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이런 구축들이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좀 더 클 수 있어서 좀 투자금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재건축 단지는 사실 전세가 굉장히 싸거든요. 이제 노화된 데는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중장기적으로 뭐 리모델링 이슈 있는 지역들은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조금 더 제가 우회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대표님은 리모델링 이슈 있는 아파트 투자하세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답변이 되실 것 저 같아요. 같으면 안 합니다. 저 같으면. 하지만 좋은 말씀하셨네.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약간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는 편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적은 시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을 들였으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덜 받고 안전하고 더 수익을 낼까, 이런 방법을 고민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리모델링의 신도시 투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효율적인 투자법은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 같으면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그 최근에 인터뷰 지금 이제 영상에 올라가고 있는 네. 김준영 소장님은 네네. 정말 딱 정밀 타겟을 해서 하나를 딱 사잖아요. 네. 묵직하게 들고 가는 스타일이세요. 안 팔아요. 네. 거의 팔지 않습니다. 뭐 한 10년 동안요? 한 10년, 20년 그래요? 팔지 않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투자를 탁탁탁 이렇게 하시고, 네. 또 반면 대표님은 약간 이렇게 가볍게 탁탁 48 네네네. 이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 그쵸? 비과 세택 받으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이게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둘 다 돈을 벌고 있어요. 네. 그게 한 번도 안 파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비과 세택 받으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사고 팔면 장점은 뭐냐면 살고 있는 집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신혼집을 목동 빌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당산동 아파트, 새 아파트에 들어갔었어요. 거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골프 연습장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마곡지구로 갔고, 최근에 이제 그 강남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고 있는 데가 목동 빌라부터 해서, 그때 엘리베이터도 없으니까 유모차 끌고 막 올라오고 했을 그런 거였다면 애들 막 한 살 때 막 이럴 때는. 와. 4층이었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엘리베이터 없는. 네, 그런 데서 살다가, 당산동 아파트 갔다가, 마곡 갔다가, 지금 이제 개포동에 살고,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면은 사는 데는 삶의 질은 굉장히 올라가더라.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제 존경하는 김준현 소장님, 김준현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그냥 오래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사는 많이 안 다녔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갭 투자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이사를 많이 안 다녀요. 왜냐면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맞아. 네, 근데 저는 또 그 삶의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사고 팔고 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역은 진짜 다 좋았네요. 목동, 당산, 마곡. 네, 그렇죠. 강남. 네, 그렇죠. 네, 다 네. 좋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별도로 투자 지역들은 또 다양하잖아요. 뭐, 지방도 있고, 뭐, 다양하게 저도 포트폴리오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살 집도 지금 점집 오는 데가 있고, 그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거고. 네, 들어갈 거고. 네, 나중에 재건축 되면. 파파 할아버지 될 때까지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계획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더 이상 이사를 가지는 않겠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또 사람이 또 이게 간사해서 마음이 또 들어갔다가 또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거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거기 재건축 되면 글로 들어와서 이제 평생 사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이제 부동산들은 좀 정리하거나 이제 월세 수익으로 세팅해서 이제 월세 받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아파트 속도가 빠르면 아니 당연히 괜찮죠.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 스타일을 따라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랑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투자자들도 또 다양하세요, 사실. 그래서 제 말이 또 100% 맞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리모델링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투자법을 찾겠다 이 얘기입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 하려면 네. 매수 중에 매도 먼저 해야 되나요? 계약금 네. 받고 계약금 거는 게 가능한가요? 네, 그거 가능해요. 계약금 가능한데, 이게 우리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저도, 한 번을 먼저 사보고 뒤늦게 판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승장일 때는 훨씬 좋아요. 왜냐면 같이 오르니까. 근데 이게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애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 회원들한테 먼저 팔자. 그게 정신건강에 좋더라. 그리고 이제 이거를 먼저 사고, 이게 안 팔리면 이 부동산에서 이거를 알아요. 이게 내 궁핍한 사정을. 네. 이게 안 팔리면 이거 계약금 날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물론 이제 좋은 부동산들도 있습니다. 더 잘해주려고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제 일종의 어떤 부동산들은 이게 만약에 안 팔리면은 이걸 계약금 날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궁핍한 사정을 아니까 가격을 계속 깎아요. 그렇지. 물론 이제 빨리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더 궁핍한, 심지어 본인 지인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금매니까. 네. 아니,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궁핍한 사정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게 이득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볼 땐 정신건강에 좋은 건 뭐냐? 먼저 팔자. 네. 저도 다 경험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고 안 팔리면 진짜 골치 아파요. 정신건강에 굉장히 해롭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안 팔려가지고 막 밤새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건강에 해로울 정도면.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냐. 저도 공감합니다. 먼저 매수했는데 내 집 안 팔려서 엄청 속 썩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경험해보신 분들은 제 말 또 뼈저리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나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제가 좀 더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서,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이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공감이 좀 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네가 수준이 낮은 거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아니. 그거보다 우리가 좀 더 어렵게 말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더 쉽게 하면 어떨까. 쉽게 합시다. 그래서.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눈높이에 맞춰서 맞춰서 좀 더 낮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굳이 뭐 그냥 저희가 못하는 겁니다. 생숙은 답이 없을까요? 생숙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생숙은 제가 누차 후레이TV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파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이미 다 벌어진 거를 갖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사전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택조합 생수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호텔형 개시분양도 하지 마시라고. 예. 다 했던 거예요. 기획부동산 속지 마시라고. 빌라 하지. 신축 빌라. 네, 신축 빌라도 하지 마시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5가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사전에 예방해서 이미 다 벌어진 거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할까 하는 거는 저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저도 그런 게 네. 저도 주식을 사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네네. 항상 음. 사고 그다음에 이렇게 슬쩍 네. 물어봐요. 이거 그러니까. 어떠냐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빨리 처분해서 생수 같은 경우는 빨리 처분해서 다른 걸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좀 가격이 좀 올라오거나 좀 그러니까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 어느 정도 손절해서 빨리 좀 갈아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이슈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예, 이행강제금 있고 안 하니까 받- 안 안 바꾸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 반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편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불법적으로 또 사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TV에서.